아까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또 올라오게 돼서 그러네요. 근데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리웨이 부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PM2.5와 오존에 대한 저감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2035년에 좋은 날씨가 95% 정도까지 되는 걸 목표로 한다는 말씀을 듣고 중국에서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좀 설렙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달에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그러니까 PM2.5 농도를 대기 중에 PM2.5 농도를 2015년부터 측정을 했었는데 지난 9월에 최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의 협업도 있었고 한국 내부적으로 노력한 것도 있고 이런 시너지가 발휘가 돼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녹색 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환경부 역시도 PM2.5나 오존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매번 같이 이제 공유되고 있는 정보인 것 같고 이번에는 좀 넓혀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연료를 전환하게 되면 우리가 석탄이나 LNG나 이런 연료를 쓰게 되는데 연료를 태양에너지,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사실 발생한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 보다 깨끗한 그런 산업으로,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에서도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강화 이런 것들을 지속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로우 카본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도 한국의 대기 환경 관리 정책도 거기에 같이 묶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같이 좀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자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그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이제 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고 거기에 2030년에 감축 목표를 35% 이상 감축하겠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그보다 좀 더 강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 이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국제 회의에서 2030년까지 40%까지 감축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세계 환경 시장입니다. 이제 물론 환경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놓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EBI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환경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22년도에는 이제 1조 3,400억 불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반도체 시장의 한 3배 정도의 규모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모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고 천명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동안 고려가 덜 되었던 탄소 중립 분야에 대한 시장 규모를 시장 수요를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환경 시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녹색 분류 체계입니다. 녹색 활동 분류 체계라고도 하고요. 이걸 줄여서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
아,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약간의 그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 산업을 육성해 오고 그걸 바탕으로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이 바뀌고 연료는 아예 재생에너지 형태로 바뀌겠죠. 이러한 체계로 이제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 산업의 범위가 무엇이냐, 무엇이 환경 산업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EU나 ISO 등에서는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 이 원래 녹색 분류 체계에는 금융기관이 환경 책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기업들이 하는 녹색 활동이냐를 정의한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이 어떤 녹색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녹색 산업이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금융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 지원을 투자해야 되는 녹색 분야에 대한 표현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바탕으로 녹색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녹색 산업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녹색 분류 체계는 사실 이제 뭐 6가지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6가지 환경 목표가 있고 이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57개 정도의 경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고 물론 6개의 환경 목표 중에 어떤 거는 달성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른 환경 목표를 저해한다. 이런 거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전체적인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녹색 분류 체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녹색 분류 체계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금년 중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환경성 표준 평가 체계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해외의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산업과 경제가 움직여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메커니즘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최근 들어서 블랙락이나 이런 대규모 투자자들, 해외의 대규모 투자자들은 기업의 환경성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를 좀 줄이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입장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 내의 기업들이 보다 환경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수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평가하고 하는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최근 들어 이제 ESG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ESG 중에서 E가 이제 환경성, E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기업들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떻게 기업들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 분류 체계에는 어떤 것이 녹색 활동이냐라고 하면 이것은 그 녹색 활동을 얼마큼 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금융 사이드에서 어떤 환경 산업 분야에 녹색 산업 분야에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또 기업들이 녹색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촉진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녹색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녹색 활동에 대한 부분을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처음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가장 큰 부분이 녹색, 그러니까 환경 쪽 아는 전문가들도 많고 금융 쪽 전문가도 많은데 둘 다 아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녹색 금융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녹색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저희가 이제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녹색 융합 클러스터입니다. 뭐냐면 환경 산업, 녹색 산업은 어떤 R&D 기술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산업화를 하려면 실제로 이 기술이 적용됐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실증화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제 기술만 가지고 산업화를 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얻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은 뭐 경영이나 회계나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 많은 그런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녹색 융합 클러스터라는 것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을 지난 4월 13일 날 제정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일부 클러스터들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대기 분야에서 지금도 이제 많은 우수한 기술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고도의 그 기술을 개발하고 한다면 그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실증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사업장에 그걸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받거나 하게 되면 사실 그 기술이 충분한 성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를 통해서 그 기술을 실증화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이나 기술적인 금융이나 아니면은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들이 산업화할 수 있도록 실증 연구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한국 내부의 이제 환경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환경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국가, 뭐 중국도 포함됩니다만, 다른 국가의 환경 상황과 여건,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인프라 형태로 조성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또 이제 수주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대기환경 포럼인데요, 대기환경 정책 포럼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대기 외에도 여러 분야가 다 이제 묶여 있는 전체적인 큰 프레임을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서 대기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녹색 분류 체계나 ESG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녹색 분류 체계에서 대기 분야를 좀 우수하게 개선하는 그런 활동이 녹색 활동에 들어가 있고, ESG 평가를 받을 때 그런 노력을 했던 기업들을 평가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 고도화된 기술 그리고 대기 산업이 보다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통해서 그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이제 노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그런 기술들, 또는 연료를 아예 이제 바꾸는 그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한국과 전 세계에, 그리고 중국에 보다 나은 환경, 보다 푸른 하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